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세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아세라님은 어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또 소름 끼치게 만들까요? 정말 무섭게 만들까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세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세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죠. 오? 옛날 이야기? 네. 시대가 어느 시대길래요? 시대는 이제 90년대인데, 아, 이 90년대에서 더 내려가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중간에.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분은 저에게 언제나 항상 무서운 얘기보다는 항상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 저희 민속학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오, 솔직히 이분한테 나오는 무서운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민속학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랑 저랑 되게 친해지게 됐던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 이분을 만나고 나서 종종 얼굴을 보면서 그분이 저를 되게 흐뭇하게 보신 게 자의반 타의반이긴 하지만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록하는 거. 그걸 보시면서 되게 흐뭇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조금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들으면서 친해졌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고향 설화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정을 주고 있던 고향 같은 경우에는 분지였는데 그 동네 설화가 엄청 큰 이무기가 떠리를 틀고 잠을 자가지고 생긴 동네다. 이런 설화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면서 좀 속 깊은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민속학을 공부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오, 이분 말로는 자기가 대학교를 처음 입학할 당시에 선택을 했던 전공은 민속학이 아니었대요. 본인 말로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입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연세랑 대학교 입학 학번이 90년대 초였는데 뭐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입학 몇 년 전에 대학생 운동이 조금 좀 많이 활발했던 시기였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배들이 전부 다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었대요.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은 선배들이 요즘 학생들은 너무 편하다.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 다니냐. 우리는 나라를 바꿨다. 이런 약간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꼰대 문화가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좀 다른 꼰대인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학교를 가기가 정말 싫었대요. 그냥 가면은 전부 다 선배들이 다 뭐 내가 몇 년 전에 사회운동을 나가갖고 뭘 했고 막 이런 말을 맨날 하니까 학교를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분이 국문학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학교를 떠나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학과에서 구비문학을 조사를 하기 위한 파견단을 모집을 한다라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구비문학이 흔히 얘기하는 구전 문학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사를 하는 파견단을 모집을 한다. 뭐 일정이 정확하게 자기가 몇 날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시기가 길었대요. 교수님이 원래 시골 출신이셔서 상경을 하시면서 대학을 오신 거여서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방학 때도 시달릴 게 뻔하게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학교 근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그 조사단에 신청을 넣어버렸대요. 신청을 넣고 그 조사 파견을 나가기 전에 교육 같은 걸 좀 받았대요.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뭘 물어봐야 되고 뭘 위주로 물어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쭉 교육을 받고 나서 파견을 가야 되는 지역 주소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에서 이게 막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매년마다 파견단들을 보내갖고 그런 자료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장소들이 정말 굽이굽이 들어가는 산골에 있는 마을, 배 타고 떠나야 되는 섬, 이런 곳들만 남아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에 분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이미 다 조사를 마친 상태여가지고, 주소를 받았을 때 총 4곳인가 5곳 정도의 주소를 받았는데, 3곳이 진짜 깊은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었고, 네. 2곳이 섬이었대요. 그래도 이분은 얘기했잖아요. 학교를 그냥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고 싶은 상태였다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뭐 그때 차가 있었겠습니까? 90년대 초에 대학생. 그렇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물어물어 걸어가고 해가지고 첫 번째 마을에 도착을 했대요. 첫 번째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뭐 혹시 마을 설화가 남아 있습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구비문학이라는 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진대요. 그 설화랑 민요랑 무가였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무가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들이나 이런 절, 스님 이런 분들이 하는 걸 갖고 물어보지 않고 설화나 이제 민요에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는데, 첫 번째 마을 설화 민요 물어보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듣고, 2번째 마을도 어찌어찌 가서 설화 민요 물어보고 되게 재밌게 듣고, 그러다가 이제 내륙에 존재하는 마지막 마을이죠. 네. 3번째 마을을 갔는데, 3번째 마을은 그 마을이 대대손손 무속인 집안이 마을을 운영하는 동네였던 거래요. 오, 마을 자체를. 마을 자체를. 예. 쉽게 얘기하면 이장이 곧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대대손손 그렇게 마을이 유지가 됐던 마을이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설화나 아니면 민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는데, 문득 배운 건 있잖아요. 본인도 대학교 끽해봤자 3개월 조금 공부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배운 건 있다 보니까, 혹시 그 무가나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나요? 혹시 마을 같은 데서 이제 제를 지내거나 그럴 때 뭐 하시는 특이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대요. 원래 이게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본인들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비법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어찌 설득을 해가지고 그 동네 무가도 듣고 이것저것 그 동네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듣는데, 이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대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너무 건질 게 많다 보니까 네. 교수님 말로는 한 1주일에서 2주 정도 그 동네에 머무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골 동네에 20살짜리 젊은 총각이 와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일을 시켜야죠.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노동을 대가로 정보를 하나둘씩 얻어가면서 그 동네 어르신들과 굉장히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가, 얘기했다시피 이 동네는 이장님이 무당이잖아요. 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마을을 순찰을 하셨대요. 한 1주일이 지난 그 순간부터는 그 아침 시차를 본인이 같이 돌고 있더래요. 오. 그러면서 이것저것 계속 물어봤대요. 뭐 무당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구전이나 그런 구비문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까지 물어보다가, 너무 깊게 물어보면은 사람이 좀 거리감이 순간적으로 확 생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 와버렸대요. 이 교수님이
이쯤 되면 되게 친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던 게, 혹시 지금까지 보셨던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듣기에는 되게 평범할 수 있는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을 듣는 그 무당 이장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뭔가 인상을 갑자기 팍 쓰시면서 그런 건 왜 물어봐? 이렇게 나오셨대요. 예. 아, 내가 선을 잘못 넘었구나. 내가 거리감을 잘못 쟀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이장님한테 어떻게든 간에 좀 풀어보려고 없는 애교 다 불어가면서 겨우겨우 풀었는데, 그날 점심때쯤 그 이장님이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부르시더래요. 이장님 댁을 갔는데, 얘기했다시피 이장님이 무당이다 보니까 이장님 댁은 곧 신당이에요. 안을 들어갔더니만 신당이 쫙 꾸며져 있고, 꾸며진 신당 바로 앞에 이장님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조그맣게 술상을 이렇게 차려놓으셨대요. 그 앞에 앉아갖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을 하니까 그 이장님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네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물어봤던 내가 봤던 가장 무서운 귀신에 관련돼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라고 운을 띄우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기를, 이분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셨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을 이장님 생각하면 5, 60대를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로는 그때 당시 이분이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셨었대요. 되게 젊으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님이 진짜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은 세대다.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뭔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갖고 사람이 없는 시골로 들어오다가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이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마을에 정착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네. 한복을 입으신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갖고 자기들을 유심히 쳐다보시다가 너희들은 괜찮아 들어와 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고 마을을 들어오게 됐대요. 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그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가 자기 집을 찾아왔대요.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게 들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가시고, 이런 걸 매일같이 하시다가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짐을 싸기 시작을 하셨대요. 정신을 차려봤을 때 본인은 이미 짐을 가득 들고 그 마을에 벗어나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 마을 쪽에서 한복을 입으신 그 할아버지가 본인들한테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오더니만, 오늘은 나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있지만 오늘은 나가면 안 될 거다. 위험하다. 나가지 말고 마을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고, 그날 저녁에 산을 넘기 시작을 하셨대요. 네. 산을 막 넘는데 교수님이 들었던 내용대로 표현하자면 그때 그 이장님의 영안이 처음으로 텄대요. 오. 그 산을 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어두컴컴한 숲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엄습을 하더니만 네. 그때부터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이 늘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때 당시 그 이장님의 아버지한테,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밤에 산을 넘는 게 무섭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으셨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굳으셨고, 이 산을 넘는 거를 잠깐 멈추고 여기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장소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더래요. 이유는 자기도 아직까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일어났는데 자기 혼자 자고 있었대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을로 돌아왔고, 예. 자신을 그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걷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래에서 무속기를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처음 할아버지 댁에 들어갔을 때 마당 한가운데 흔히들 굿판하면은 북치고 장구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이 뭐 꽹과리나 이런 거 다 손질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 뒤로 탈을 쓴 이상한 형체를 한 어떤 존재가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신을 걷어준 그 할아버지한테 저분들은 왜 이렇게 신나서 춤을 춰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되게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양아들이다 라고 하셨대요. 예? 그 말을 한 후부터 무속기를 진짜 제대로 배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 나중에 얘기를 해준 거지만 그렇게 손질을 하고 그날 굿판을 벌일 예정이었대요. 그래갖고 아마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신나서 와서 춤추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그 할아버지 아래서 무속기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점사도 볼 수 있게 됐고, 작지만 그러니까 크게는 버리지 못하지만 정말 작은 굿판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이때까지 얘기를 들었던 교수님이 의문점이 생기더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점사를 보기를 시작을 했다. 네. 굿판을 버리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내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오.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수님이. 교수님도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그 신내림은 그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언제 처음 받으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를 딱 한번 쳐다보고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시더래요. 그분은 현재까지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네. 의문이 생겼대요. 신내림을 받지 않았는데 점사를 볼 수 있고 굿판을 버릴 수 있다고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항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지나가던 진짜 조그만 꼬마 귀신이라도 후다닥 달려와서 자신을 도와줬대요. 뭔가 그 사람들한테, 사람은 아니죠, 그 존재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존재들이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너무 당연했대요. 그냥 길 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옆에 지나가고 있던 어떤 존재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줬으니까. 그러던 차에 본인이 성인이 아직 되지 않았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성숙해질 나이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자신을 걷어두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의 법당을 물려받게 됐대요. 그러면은 법당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굿판을 벌이는 그 풍악대라던가 그런 모든 인력들까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갖고 마을죄를 지내야 될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물론 배우긴 했대요,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배우긴 했지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뭐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깨 너머로만 보던 제사인데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나를 어렸을 때 걷어주고 도와줬던 어르신의 마을이다,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마을제를 지내려고 제사상을 준비를 하고 구판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자신을 너무나도 극진히 도와주던 모든 존재들이 일제히 자신에게 등을 보이더래요. 오. 처음에 막 북소리가 나고 꽹가리가 울리고 징소리가 울리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던 그런 존재들이 그 제사 주변으로 모여들었었대요.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내가 제사 지내면은 저분들이 날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본인이 딱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존재들이 뒤를 돌아버리더래요. 자신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네. 어떻게든 간에 마음을 돌려보려고 더 열심히, 지금까지 춰본 적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춤을 췄대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로 제사가 끝났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을 도와주지 않기 시작을 하더래요. 갑자기 한순간 외면을 해버렸대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동네는 이미 본인한테만 의지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왜냐면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어르신이 돌아가기 전에 어르신을 도와주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번 삐진 적이 있대요. 삐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되돌리기 위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래요. 나도 그러면 그걸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간단한 음식이랑 갈아입을 옷 정도를 챙겨갖고 그 할아버지가 기도를 드렸던 그곳까지 터벅터벅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정말 정성껏 기도를 드렸대요.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터벅터벅 하면서 한 명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굳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또 뒤에서 터벅터벅 하면서 또 다른 한 명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기도를 하는 내내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서는 느낌이 들었대요. 본인이 어느 정도 만족했다라고, 기도를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느꼈을 때쯤 본인 주변은 정말 수많은 존재로 가득했대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보였었대요. 그냥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만 떴는데도 그냥 땅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이 보였었대요. 아, 이분들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올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다시 오셨구나. 아, 진짜 다행이다. 이제 마을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 인사를 큰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갖고 너무 힘들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쫙 펴고 그 모여있는 존재들을 딱 봤는데 전부 다 목이 없더래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모여있는 존재인데 단 한 명도 머리 위가 존재하는 게 없더래요. 다 머리가 날라가 있더래요. 그 상태로 본인이 굳어버리니까 그 존재들이 정말로 느린 걸음으로 터벅 하면서 본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사방은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고 어떻게 도망칠 장소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공포에 그냥 덜덜 떨고 있었고,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느꼈을 때는 몸이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사방의 사람들이 자신을 누르고 있었대요. 예. 고개를 돌리면은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들만 돌아다니고 있고. 진짜 미치겠더래요,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타파하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성인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네. 몸만 어느 정도 성숙해진 단계였지 성인은 아니었잖아요.
울어버렸대요.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래요. 울면서 본인을 버린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 무슨 사고인지 어렸을 때 본인을 두고 없어져 버린 어머니와 아버지를 울부짖으면서 불렀대요. 네. 갑자기 등 쪽부터 뭔가 해방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방에서 본인을 막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뒤쪽에서 해방감이 느껴져가지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마을을 떠날 때 당시 어머니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을 입은 두 존재가 본인 등 뒤쪽에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쭉 걸어오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후광이 비쳐갖고 얼굴이 안 보였대요. 네. 후광이 비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도 본인은 생각을 했대요. 아, 엄마 아빠다. 저거는 내 엄마 아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방된 그 공간이 정말 딱 흔히 얘기하듯 홍해 갈라지듯이 부모님처럼 예상되는 그 존재 쪽으로 쫙 갈라져 있었대요. 터벅터벅 그쪽으로 걸어가서 맞이하려고, 본인의 부모님을 맞이하려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 존재들 앞에 딱 서는 순간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왼쪽에 있던 여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조르더래요. 예. 진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더래요. 정신을 잃었대요. 눈을 떠보니까 해는 다 져 있고 아주 캄캄한 숲 한가운데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뱀이 자신의 목을 감고 있더래요. 예.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손으로 뱀을 뜯어서 던져버리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내려가자 마을로. 막 뛰어갖고 마을로 내려갔을 때 마을 입구에는 머리가 없는 존재들이 마을을 막고 있었대요. 못 들어오게. 이제 억울하더래요. 이쯤 되니까. 무섭다기보다 억울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나한테 이러지? 이거 미쳤나 진짜 이것들이 왜 나한테 그러냐. 지금까지 실컷 도와줘 놓고 친한 척 다 해놓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소리를 질렀대요. 마을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머리가 없는 그 형체들한테. 자식아 왜 나를 막어? 하면서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 분들이 잠에서 깨셔갖고 하나 둘 문 밖으로 나오시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눈을 마주치면은 다 뛰어서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중 어떤 한 할머니 한 분이 네. 본인한테 돌을 던졌대요. 돌 맞으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망쳐 나왔고 사람이 없는 으쓱한 장소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둘씩 되짚어 봤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더래요, 본인은.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마을 사람들 정말 열심히 도와줬고 그리고 마을째 지낼 때 신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갖고 기도도 열심히 드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밤에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을 뒤쪽으로 몰래 돌아갔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골목을 통해서 본인의 집으로 들어왔대요. 담을 넘어서. 대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방 구석에 원래 자는 곳도 아니라 진짜 사람들 잘 오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진짜 몸을 웅크린 채로 숨어서 잠을 잤대요. 네.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고 그 어젯밤의 일을 비몽사몽하다 보니까 생각도 못하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대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본인을 걷어주신 할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마을 시차를 돌기 시작을 했던 거래요. 습관처럼 남아 있었대요. 자기가 맨날 같이 돌았으니까. 막 새벽에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한쪽 시야가 빨개지더래요.
손으로 그쪽을 갖다 대니까 피가 흘러갖고 눈으로 흘러내려서 시야가 빨갛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 뭔가가 날라왔을 거라고 추정되는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어젯밤에 돌을 던진 그 할머니 말고 또 다른 마을 사람이 한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마을에서 사라져라. 네가 왜 마을에 있냐 이러면서 또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 둘씩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대요. 이유도 모른 채로 마을에서 쫓겨났대요. 다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해가 졌고 밤이 됐는데 뒤쪽에서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뒤를 돌아서 봤는데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기도터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래요. 무섭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 짓을 할지 진짜 예측조차 되지 않았대요. 숨었대요. 어차피 숲이잖아요. 산이잖아요.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산속 깊숙이 숨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본인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머리가 없는 그 형체들이 천천히 마을 사람들 옆에 하나둘씩 붙더래요. 네. 붙더니만 그 마을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 쪽으로 점점 끌고 오더래요. 자연스럽게 그 흩어져 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 쪽으로 일직선으로 걸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예.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주변을 삥 둘러봤는데 다행히 도망칠 수 있는 도주로가 한 곳이 보이더래요. 그쪽으로 그냥 뛰어들어갔대요. 막 뛰는데 뒤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포 때문에 뛰다가 뒤돌아보고 막 뛰다가 또 뒤돌아보고 또 뛰다가 뒤돌아봐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뛰다가 갑자기 발 한쪽이 앞으로 내디딘 발 한쪽이 허공을 스치더래요. 예.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의 다리에 감각이 없더래요. 예. 그리고 보였던 거는 진짜 저 높은 곳에 절벽 하나가 보였대요. 뛰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 절벽 끝에 사람들이 횃불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몸을 기울여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동작을 하는 불빛들이 보였대요. 왠지 저 사람들이 내려올 것 같더래요. 본인의 발을 봤대요. 처참했대요. 네.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대요. 기었대요, 손으로. 네. 진짜 막 기어갖고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 보려고 기었는데 저 앞에서 불빛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아, 끝났구나. 마을 사람들이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그 불빛을 봤는데 저번 밤에 봤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두 존재가 예. 또 후광을 비치면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근데 당했잖아요, 이미 한 번. 그렇지. 이게 좋은 존재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래요. 네. 반대쪽으로 다시 기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몸을 질질 끌어가면서. 근데 몸을 어찌어찌 손의 힘만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뒤를 돌았더니만 왼쪽에 서 있던 여자 존재가 자신의 발을 밟고 있더래요. 오. 뿌리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은 안 들어가고 어떻게든 간에 계속 손으로 바닥을 미친 듯이 긁었대요. 손톱이 다 빠질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나가지진 않더래요, 몸은. 그냥 발버둥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발버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밟고 있던 느낌이 사라지고 뒤에서 비치던 빛이 싹 사라지고 나서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여기 있다! 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도착을 했대요. 본인을 진짜 많이 내려다보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의 본인을 온몸이 만신창이로 다리는 그냥 완전 부스러져 있고 손은 바닥을 어찌나 긁었는지 손가락 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데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해가 뜰 때까지 지켜봤대요. 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횃불을 든 채로. 예. 엄청 무섭더래요, 진짜. 처음엔 말도 걸어보고 비명도 질러보고 울음도 흘려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진짜 너무나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본인을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었대요. 예. 해가 딱 뜨고 본인도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절을 한 거죠. 잠이 들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절한 것 같아요, 그거는. 눈을 딱 떴는데 본인의 몸이 일으켜 세워져 있더래요. 일으켜 세워져 있는데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보였던 풍경은 동네였대요. 오. 자신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갖고 빠져나온 동네였대요. 네. 본인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대요. 밧줄에 묶인 채로. 그리고 3일간을 본인이 묶여 있었대요. 왜? 정말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본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은 채로 본인 앞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모습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묶인 채로 쳐다봤대요. 예. 3일이 됐을 무렵 또다시 밤에 아버지 옷과 어머니의 옷을 입은 그 두 존재가 본인 쪽으로 걸어오더니만 속삭이기 시작을 했대요, 이번에. 네. 쟤들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암만 본인에게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더라도 부모님조차 버린 나를,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돌봐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망설였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망설였대요. 네. 하루 기다려줄게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다음날도 여전히 묶인 채로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날 저녁이 됐고 다시 그 존재가 다시 본인한테 오더래요. 본인한테 이렇게 오더니만 다시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길 바래? 다 해줄 수 있어 하면서 본인한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보더래요. 네. 근데 이분이 그 4일째, 묶여있는 4일째 그 하루 동안 마음의 정리를 끝낸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을이다. 그냥 나만 죽고 끝나자. 약간 해탈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이쨌든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두 존재한테. 그 두 존재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물어보더래요. 진짜 그거면 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다시 대답을 했대요. 네, 그거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본인이 마을제를 지내고 있는 그 상태로 왔대요. 예. 그리고 본인을 등 돌리고 있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래요. 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웬 진짜 너무 멋들어지게 수염을 기르신 한 어르신이 예. 본인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더니만 잘했어 라고 한마디 딱 해주고 사라지더래요. 뭐야? 그리고 나서 본인 몸이 자기도 모르게 막 춤이 춰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본인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있던 그 존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렇게 마을제가 정말 성대하게 끝났고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본인을 너무나도 반겨주는 듯한 모습으로 마을제가 끝났고 예. 그때부터 진짜 지나가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보고 꾸벅꾸벅 인사를 하더래요. 예. 마을제가 끝난 그 순간 그날 저녁에 진짜 깊은 고민을 했대요. 예. 내가 겪은 게 뭘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줬던 걸까? 근데 물어볼 대상이 없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자신을 거둬들인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네. 이런 걸 물어봤을 텐데 진짜 도저히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아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스스로 정의를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한 게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건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봤던 어떠한 것보다 무서웠대요. 아, 그럼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3일간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자신의 시야에 너무나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웃으면서 뛰어노는 자신과 몇 년을 봤던 마을 사람들을 보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예.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무섭더래요. 나는 지금 상태가 다리가 아작나 있고 손에서는 피를 뚝뚝 흘리고 나무에 묶여있는 상태인데 태연하게 웃으면서 막 앞을 지나가고 그 모습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네. 본인에게 지금까지 봤던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이 나름대로 흐르면서 어떻게든 간에 저 깊은 곳에 묻어놨는데 네가 꺼내버렸다. 어허. 네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일이 기억이 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런 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강신이란 개념을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강신모.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강신이 맞거든요. 그렇죠. 신내림이 네.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당을 만나면 강신에 관련된 걸 물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속학이나 아니면 토속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전공을 바꾸고 있더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 뭐 겪은 건 아니고 사실 들은 건데 그 들은 얘기가 좀 심각하게 충격적이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야,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이 이야기 자체도 좀 듣기가 힘든 내용이었죠. 내용 자체가. 그렇죠. 어디서 막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기묘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좀 미스테리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또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사라님. 아닙니다. 네, 진짜 이게 끝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진짜 아사라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종의 테스트였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사라님도 그렇고 우리 규정님들도 그렇고 일종의 그냥 어떤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저게 뭐였을까? 정확히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